안녕하세요. 데이지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가정상비약을 수납하고 있는 서랍장을 정리해 볼 거예요. 가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상비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납을 하고 있는지 저의 노하우를 보시려면 계속 시청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 가기도 겁이 나기도 하고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상비약을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연휴 기간에 병원도 문을 닫는데 그럴 때면 꼭 아이들이 열이 나거나 배탈 설사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리고 음식도 기름진 음식을 먹다 보니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꼭 연휴 전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여행용 파우치 안에 상비약을 챙겨서 떠난답니다. 일단 상비약 정리에서 중요한 것은 유통기한을 파악하는 거겠죠. 일단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그리고 필요 없는 물건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도 정리해 볼 생각이에요. 몸이 불편할 때 찾는 이 서랍장이라 가족들이 정리를 깨끗하게 해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꺼내서 정리도 하고 닦아주기도 하고요. 안 쓰는 공병이나 빈 통이 있으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버려줘야 한답니다. 저희 가족들은 모두 피부 알러지가 있어요.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벌레가 물린 것처럼 그렇게 알러지가 올라오는데요. 이럴 때 이렇게 약 한 알만 먹으면 가라앉으니까 굳이 고생시키지 않고 이렇게 상비약으로 갖고 있어요. 피부가 건조하거나 벌레가 물렸을 때, 가려울 때 그냥 상비약으로 가지고 있는 포포 크림이 있고요. 소화 불량일 때 먹는 회스탈도 기본이겠죠. 그리고 저희 큰아이가 아토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테로이드 연고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모기 물렸을 때 발라도 된다고 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두통 때문에 가지고 있는 타이레놀도, 이런 진통제도 보통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유통기한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작 버렸어야 할 지사제를 가지고 있었네요. 타이레놀도 그렇고요. 이런 거는 빨리 버려줘야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밴드도 한 상자에 같이 넣어줬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변비가 잦아서 변비약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변비약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다 버리고요. 변비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변비약은 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대신 설사를 자주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갈 때마다 지사제를 좀 더 처방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지사제는 상비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릴 게 한가득이네요. 약국에 다녀왔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가져가니까 수거도 해주시더라고요. 허리 통증에 바를 파스와 하상연고, 종합감기에 갈극탕, 아이 배앓이에 먹을 백초 시럽도 샀고요. 그리고 포비돈 소독약과 타이레놀도 여유롭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 알코올 솜으로도 소독이 되지만 따갑기 때문에 포비돈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약을 보관할 때에는 약의 설명서와 상자째로 보관하는 게 좋은데요. 약을 어느 증상에 먹어야 하는지, 효능과 효과, 그리고 부작용, 유통기한, 그리고 아이가 있는 집일 경우 이게 몇 살부터 먹을 수 있는 약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상자째로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럽은 개봉하고 한 달 안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개봉을 할 때 개봉 날짜를 적어야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필수적인 게 일회용 알코올 솜이에요. 일회용 알코올 솜은 참 쓸모가 많아요. 상처 소독에는 물론이고 플라스틱이나 매끈한 공책 표지에 네임펜으로 글씨를 쓴 걸 지울 때에도 참 유용하게 잘 지워지고요. 그리고 알코올이 기름때 제거에도 좋은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핸드폰 액정을 닦을 때도 참 좋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주방에 기름
묵은 때도 닦을 때 참 편리하답니다. 위경련이 있을 때 먹는 위장약이나 후시딘, 안녕고, 그리고 입안에 상처가 생겼을 때 바르는 오라메디 정도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고요. 이 백초 시럽은 생약 성분의 소화 정장대인데요. 3개월 넘은 어린 아이부터 먹을 수 있는 약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워낙 예민해서 배앓이가 잦는데 이거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감초가 주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식욕감퇴, 식욕부진, 위부 팽만감, 소화불량, 과식 체함, 구토, 변비, 복부 팽만감, 여기저기에 두루두루 좋아요. 게다가 일회용 포장이 되어 있어서 여행 갈 때 가지고 가면 꽤 든든해요. 요리하다가 화상을 자주 입기 때문에 화상 연고도 필수로 가지고 있어요. 저는 평소에 자주 쓰는 연고들을 이 빨간 파우치 안에 보관을 하고요. 여행을 갈 때 여기에 타이레놀이나 이렇게 종합 감기약, 그리고 빨간약, 밴드 같은 거를 더 추가로 넣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이 주황색 응급처치 가방도 보여드릴까요? 상처 치료에 필요한 탈지면과 거즈, 붕대, 반창고, 밴드, 알코올, 솜이 있네요. 그리고 위생 장갑, 마스크, 집게도 있어요. 이런 거즈에도 유통기한이 있네요. 예전에는 지열 분말도 있었었는데 제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고 채워놓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약국을 가면 분말도 사다 놔야 되겠어요. 이 파우치 안에는 손톱 정리 도구들이 들어있어요. 기파파게도 들어있네요. 손톱깎이가 3개가 있는데요. 3개 중 1개만 잘 들어요. 그건 찾기 번거로워서 안 드는 2개는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체온계와 면봉, 마스크를 여기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인공 눈물하고 그리고 알러지 결막염 안약은 일회용으로 사서 보관하고 있어요. 일회용 안약을 쓰실 때에는 첫 한 방울은 버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눈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칸에는 파스하고 에탄올, 그리고 모기 퇴치 전기 매트, 연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상비약은 꼭 정해진 규칙이 있다기보다는 가족의 체질에 맞게 맞는 약을 구비해 두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가족 상비약은 대용량으로 사는 것보다는 일회용 포장으로 된 것이 가격이 비싸 보이긴 해도 오래 쓸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추석 연휴에 보고 싶은 가족들 얼굴 보기도 조심스러운 시기지만 마음만은 평화롭게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상비약 쓸 필요 없이 건강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